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성 DNC의 이혜준 이사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찬 부동산 정보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왔는데요. 지켜봐 주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2-866-4364번으로 연락 주시면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이 급증하는 듯 했으나 지난 4월부터 감소하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요. 정부 정책을 따를 사람은 이미 충분히 등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요, 매물 소개에 앞서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중과세에 관련된 정책을 한번 시행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된 정보를 통계를 좀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5월에 한 달 정도 간에 7,625명의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신규 등록이 되었고, 이 수치는 이제 전년 대비로 보면은 51%가 넘는 숫자로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월로 봤을 때도 10% 가까이 되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중에 임대주택 수도 전월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증가해서 한 18,900채 정도로 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임대주택 관련된 시행 전부터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 점차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5월은 8년으로 이제 보는 이제 준공공 임대주택을 하죠. 이 부분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게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4월에는 한 70% 정도 됐던 부분이 5월에는 84.3% 정도로 늘어나서 이제 8년 준공공 임대 선택자들이 좀 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책을 보시는 분들의 설명이시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2,788명, 그다음에 경기도도 2,370명에서 총 한 5,158명이 등록해서 전국 등록 사업자 중에 전체 비중 중에 67%가 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특이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중에 이제 서울시에는 30.9%가 강남 4구에 등록이 돼 있다는 것도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이죠. 이제 8.2 대책이 나오고 나서 조금씩 상승했던 이제 등록수가 중과세를 시행한다는 이런 이제 정보가 나오고 나서 3월에는 35,000건 정도가 등록이 돼 굉장히 많은 등록이 이루어지고 좀 감소하는 듯한 느낌을 보였으나 과거 작년 대비죠. 이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양의 50% 이상의 등록자가 추가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실질적으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월에 이제 4년 단기 임대 이제 등록 비율이 한 30% 정도에 비해서 5월에는 15.7%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8년에 해당되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선호를 해서 좀 보다 장기적으로 세금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있어질 정부 정책 발표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서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4년 단기 임대가 있고요. 8년 준공공 임대가 있는데, 4년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그러니까 임대소득세라든지 취득세, 재산세라든지 이 건강보험료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이제 세무사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증가된 부분들이 이제 8년 중공공 임대주택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양도 차익에 관련돼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약 70%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보는 이런 거를 보고 등록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방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들의 상승 부분이 과거 공시지가 상승분에 관련된 부분과 앞으로 이제 보유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얘기가 되면서 이런 절세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과거보다는 긴 8년 준공공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를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임대주택 사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어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대사업자 등록과 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는요, 파주시 봉서리에 위치한 토지와 안성 반제리에 위치한 토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1번가 매물 소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보겠는데요. 그 전에 부동산 1번가 고민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866-436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니까요. 네, 자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봉서리 토지인데요. 경의중앙선 문산역 1.2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1715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518.7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대출가는 2억 8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5,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먼저 살펴볼 매물은 파주시 봉서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입지 여건 안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입지 여건이 어떻게 될까요? 네. 파주 남북 경협에 관련된 이제 정책적 이슈가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제 파주 문산 지역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땅값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파주에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파주의 문산역과 불과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현재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농로가 접해져 있는 토지이고요. 파주 지역 자체가 공단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단지라든지 뭐 원룸 산업단지, 뭐 선유 산업단지, 당동 산업단지 등 굉장히 이제 큰 산업단지들이 현재 입주해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LG 구미 공장에 관련된 이전이 LG 디스플레이 P10이라고 하는 이런 공장의 증설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좀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의 중앙선이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서 이후에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이런 이제 대륙간 열차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근처에 문의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더 좋은 투자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주시 봉서리 토지 문산역과 가까운 논이며 주변에 여러 산업단지가 근접해 있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논인 만큼 또 주변 개발 환경 호재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발 환경 호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파주에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먼저 파주는 이제 2030 파주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부분이 수립이 되어 있고, 현재 이제 파주 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남으로 연결되는 이런 큰 형태의 산업 단지와 물류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현재 마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GTX 사업비라든지 뭐 도로 같은 경우는 제2통일기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설에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신규 사업도 계속 추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파주는 이제 희망 파주 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산업 가치,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적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파주는 이제 굉장히 이제 물류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자유로와 통일로 경의 전철성과 함께 이 사통팔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가적인 도로 계획이나 확장을 또 추가하고 있는데 뭐 가깝게는 제2통일로라고 보면 부분이 이제 2025년까지 이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 뭐 강소대교에서 문산까지 추진을 하는 이런 도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김포, 파주, 또 포천, 화도 이런 부분이 있는 이제 제2 외곽순환도로도 현재 추진되면서 파주의 물류와 교통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북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좀 활발해지면서 남북 경협에 관련된 이슈도 뜨겁게 다루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동서 평화 고속도로라고 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뭐 웅진이라든지 강화, 고성까지 이어지는 좌에서 우로 이어지는 대규모 고속도로 산업도 현재 계획을 가르고 있습니다. 총 거리가 한 211km 정도 되는 왕복 4차선이라 하니까 이런 부분이 파주와 앞으로 동쪽에 있는 물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철도 같은 경우에도 경의 중앙선 외에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고 부르죠. 이제 GTX-A라는 이런 노선이 이제 확정이 돼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파주 운정에서 시작해서 뭐 삼성, 동탄까지 이르는 북에서 남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급행 열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주에서 삼성까지 불과 한 24분 정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열차라고 하니까 30분 내에 수도권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의 교통이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불과 몇 년 후면 이런 호재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군 기지가 많이 있던 곳이 또한 파주였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 하우즈가 이제 반환이 되고 도시 개발 산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글로벌 회사죠. GE라는 회사가 파주 협력 사무소를 개설하고 해외 자본과 물류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산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통일동산지구에도 지금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이런 투자 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있고 첨단 이제 ICT 산업 단지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 P10 공장이 현재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롱면이라고 해서 파주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곳인데 이곳은 또 캠프 에드워드라는 이제 미군 기지였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경기 북부에서 최초죠. 폴리텍 대학이라는 곳이 유치가 확정이 되면서 빠르게 가속화될 것 같고요. 폴리텍 대학은 이제 전문적인 기술 대학으로 한 4,000개 정도 되는 파주 기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공급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파주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인구가 증가되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여가에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가막산입니다. 이 가막산은 다양한 힐링 캠프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문산역에서 불과 1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힐링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광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여가를 즐기시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광역도로 확장 계획이 있고 또 여러 교통 확장 호재가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물건 특징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물건 특징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장에 다녀왔는데 현장 바로 앞에는 이제 4차선 도로가 있고요. 바로 농로를 접하고 있고 그 안쪽에 현재 논으로 사용되고 있고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이미 주거 단지들이 조성이 돼서 점차 확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에 관련된 경협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이쪽에 물류의 또 교통의 이런 흐름상 점차 많은 부지가 활용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문산역과 불과 1.2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보니까 불과 한 2, 3분 만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토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경의 중앙선의 문산역과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파주에 굉장히 많은 앞으로 주변 호재가 개발이 예상이 되는 그런 수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운정 신도시하고도 멀지 않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뭐 남북 경협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화제를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실질적으로 감정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협의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 수혜 지역의 운정 신도시가 근접한 지역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면적으로 보면은 약 1715제곱미터, 500평이 조금 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매매가는 3억 3,500인데 감정가가 실질적으로는 3억 5천 정도까지 나왔던 땅이라고 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매 형태로 나온 땅이니 투자하시기에 용이하시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가가 2억 8천까지 높게 선정이 되어 있고 실투자는 5,500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감정가보다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이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 수혜 지역인 파주시 봉설이 위치한 토지였습니다. 다음 매물은요, 안성 반제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입니다. 반제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서안성 IC 300m 거리에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보전 녹지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346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105평입니다. 매매가는 6,590만 원입니다. 대출가는 3,290만 원 예상되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3,3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토지는 입지 여건이 참 중요하죠. 입지 여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안성에 이제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권은 바로 이 평택시에 붙어 있습니다. 평택의 안성과 경계 지점이 바로 있는 그런 곳이고요. 서울에서 보면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나서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나가다 보면 바로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서안성 IC인데 이 서안성 IC에서 직선거리로 한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로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정도 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으로 매우 좋은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보면은 뭐 좌로는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라든지 평택 브레인시티 이런 부분은 15분 정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요. 좌측에 바로 있는 평택시가 불과 한 10분 정도 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주택가까지 다갈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성시에 있는 안성 시내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를 만나실 수도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가 안성이지만 바로 평택에 있는 인접해 있는 바로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타필드 안성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참 공사 중인데 그 위치와도 불과 1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2020년 8월에 완공을 한다고 하니 이쪽의 인프라가 굉장히 늘어난다면은 이쪽 안성에 대한 또 반제리에 관련된 이쪽 가까운 토지는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생활권이 안성보다는 평택에 더 근접한 곳이고 또 서울에서 1시간, 세종에서도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입지에 이어서 개발 호재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개발 호재 참 중요한데요. 어떤 개발 환경을 갖고 있을까요? 평택이 많은 분들이 평택에 관련된 호재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귀가 따갑게 들으셨던 고덕국제 신도시라든지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동을 하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브레인시티라고 보통 얘기하죠. 최근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캠퍼스가 이쪽으로 이제 새롭게 캠퍼스를 만드는 거로 등록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이제 산업 단지가 들어서면서 관계된 물류가 굉장히 빠르게 그다음에 인프라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고덕 삼성전자 외에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가깝게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스타필드 안성입니다. 평택시하고도 불과 10분 정도밖에 남지 거리지 않고요. 지제역이라든지 평택역까지도 15분 정도면 다다를 수 있는 그런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택지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전원주택용으로 토지를 활용하신다면 아주 좋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평택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생활권을 인접하다 보니까 주변에 평택에 개발되고 있는 많은 단지들과 같이 융합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까지 불과 6km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직선거리에 있고요. 평택의 초입거리라고 볼 수 있는 평택 용의구역 같은 경우에도 불과 3에서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생활권 자체는 평택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전원주택지로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 주변에는 특히 이제 아담한 집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주변에 저수지도 있고요. 산세도 좋은 부분이 많아서 공기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된 그런 토지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학교도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초, 중, 고, 대학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잘 택지 주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편의시설 관련된 마트라든지 병원, 관공서라는 부분들도 10분 정도 만에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전원주택 단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캠퍼스 및 여러 산업단지들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인프라가 개발될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물건 특징도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일반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평하게 평지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이제 시야를 가려주는 앞에 집들 생기면 시야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 이곳 택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도로를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요. 물건 자체가 택지로 개발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전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개발을 통해서 다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택지에 대한 기반 정확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일반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으신다면은 바로 대지화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정리된 토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변 경관 동안 굉장히 아름답게 시야가 탁 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독립적으로 있는 이런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주변에도 몇 개의 타운하우스가 같이 존재하면서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잘 갖춰져 있고요. 도로 또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바로 뒤에 있는 산이 굉장히 좋은 공기를 내뿜고 있어서 주변의 환경과 그 다음에 입지를 굉장히 잘 반영하는 아주 평택과 가까운 전원주택지라고 보시면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망이 참 중요한데 토지가 계단식으로 약간 돼 있어서 주택의 전망이 가려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곳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평택에 관련된 산업시설이 굉장히 많고 주택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시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 주변 역화로 5km, 10km 안에 아무래도 그 주택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의 배후 단지로서 전원주택지로서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싶고요. 고속도로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도 굉장히 용이한 편에 들어갑니다. 또한 이제 생활권 자체가 평택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기반 공사가 다 포함된 택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투자 가치가 굉장히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정도 반영하고 100평 정도의 대지를 활용하신다면은 약 20평짜리 층을 4층 정도 올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닌가 싶고요. 주변에 평택 개발 호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주변으로 영향을 줄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투자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05평, 34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매매가는 한 7천만 원이 좀 안 됩니다. 6,600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은 한 3,300 정도 활용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맞으실 것 같습니다. 또 실투자 3,300 정도에 만나실 수 있는 물건이고요. 평택과 3.5km 정도의 생활권이 있는 그런 택지고, 말씀드린 대로 기반 공사가 다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주변 대비 시세가 좀 저렴한 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추천 매물입니다. 네, 오늘 두 곳의 토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지입니다. 봉서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경의 중앙선 문산역에서 1.2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답입니다. 1715제곱미터에 518.7평인데요. 매매가는 3억 3,500만 원이고요. 대출가는 2억 8천만 원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5,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반제리입니다. 반제리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서안성 IC 3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보전녹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346제곱미터에 105평입니다. 6,590만 원인데요. 대출가는 3,290만 원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3,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혜준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가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이번 세미나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무래도 세미나라는 게 항상 같은 주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평택 관련된 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시황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개발이 가능할 만한, 또는 개발지로서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대한 토지라든지, 또 그곳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참석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02866-4364번으로 연락 주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속적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